자, 그런가 하면 조용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갑자기 본인이 사찰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국 이슈에 이어서 결국은 이 유재수 건건 등등을 거치면서 진중권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이 서로를 향해서 갈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진중권 교수의 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진중권,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한 건 취재가 아니라 회유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을 강하게 최근에 사표 쓴 진중권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야, 자, 지금 같은 진보에서 진보 지식인 진중권, 유시민이었는데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왜 느닷없이 대중을 서초동으로 내모나 궁금했는데 점점 분명해졌다. 이 오버 액션이 실은 조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대중을 서초동으로 내모나 있다. 조국만은 아니었구나. 썰렁한 농담으로 여유 있는 척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진중권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유가 되려면 회유는 대가를 주고 반대하는 거다. 그럼 제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수 있죠?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유가 되려면 내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최 총장이 바로 얘기를 했죠. 이거 진중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 그 추론 능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에요.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느 선생님, 진중권 교수, 유시민 이사장이 서로를 향해서 감정 섞인 말들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것, 그 건을 두고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네.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서로 싸우는 거 옆에서 보는 사람들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게 진짜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건지. 그 진중권 교수, 전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읽다 보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술술술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바라봤던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대화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받는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들도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그냥 그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약간 모욕적인 얘기까지 해가는 것은 또 왜 그럴까. 지금 너무 말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뭔가 흔들림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력을 유지하려면요. 평판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평판을 이제 막 내려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유시민이라면 싸워야 될 사람이 진중권 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아니면 뭐 조국,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그럼 큰 권력들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물방구기만 하면서 한국당이 더 많았다라던가 마스크는 왜 쓰니 당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재미를 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도 아마 본인이 반박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이 좀 길어지면서 자신의 그 어떠한 논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제 개인 계좌, 처의 계좌도 다 들어봤을 가능성도 농후한다고 본다.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공개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검찰은 그런 적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검찰이 입장까지 증명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유일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발언하고 얘기를 하려면 왜 어떤 이유로 본인의 계좌 그리고 처의 계좌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추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송병기 이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가 도청당했다, 감청당했다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또 아니라고 전면 반박에 나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빗대서 보게 되면 뭔가 검찰로부터 곧 조만간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허은하 소장님이 말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검찰을 통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서초동으로 내몰았던 것이 조국 전 장관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많은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마다 이 모든 건 검찰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일단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세워진 촛불 정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사실에 대한 판단할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